저는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무게는 언제나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형제들의 모범이 되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는 늘 무겁게 살아왔습니다. 가벼운 웃음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먼저였고, 제 마음은 늘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막내 성호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밝고 여렸고 철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자 때로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동생이 어느새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니,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그가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성우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는 첫인상부터 낯설었습니다. 예쁘고 젊었지만 말수가 적고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얼굴만 내밀고는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다정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며느리의 모습은 아니었죠. 가족들 사이에서는 늘 뒷말이 나왔습니다. 예쁘긴 한데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 저 역시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멀리 있는 듯한 거리감. 그래서인지 재수 씨는 가족들에게 쉽게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친절했고 사소한 대화에도 웃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다면 저 역시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제로 형제들이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막내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했고 마침 그의 집이 근처라 들르기로 했습니다. 형님, 저랑 아내 둘 다 아직 회사에 있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막내 성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밖에서 기다리려 했습니다. 괜히 집 안에 들어가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막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밖에서 기다리면 힘드시잖아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작은 방 침대 있으니까 좀 쉬세요. 결국 저는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꾸린 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갈한 가구, 향초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침대.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누웠습니다. 긴장했던 하루 탓에 금세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인기척.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운 눈꺼풀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불 위로 스며드는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서서히 내려가는 바지의 지퍼 소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성우 씨, 오늘은 내가 먼저 왔네요. 그 목소리,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목소리, 분명히 재수 씨였습니다.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남편, 막내 성우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지금이라도 몸을 일으켜야 해.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천천히 들리더니 커튼 틈새로 스며든 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버님? 짧은 부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놀람, 당황,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뒤로 뺐습니다.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인 줄 알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급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공간에는 긴장과 어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깼습니다. 재수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말을 걸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늘 그렇습니다. 어제의 일은 없었던 듯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눈빛 속에서 떨림이 보였습니다. 식탁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작은 방이 좁지 않았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성우와 재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형제들은 웃고 떠들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표정 뒤에 감춰진 미묘한 떨림. 그녀 역시 어제의 일을 잊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눈빛이 스치자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곧 그녀는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미 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성우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저는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낯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부엌을 향했습니다. 빛에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잠이 안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처럼 잠이 오질 않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 잊으실 수 있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하겠어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며칠 뒤 가족 회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지만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녀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도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짧은 눈빛 속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범한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짧게 스치는 손길, 마주치는 눈빛, 그 순간마다 다시 긴장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실수다. 잊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금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서 흔들렸고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